자, 먼저 오늘 단원 들어가기 전에 교재 100페이지 먼저 궁금한 거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자, 100페이지, 101페이지 궁금한 거 질문 잘 이해가 안 된다. 100페이지, 101페이지는 없습니까? 자, 넘겨서 102페이지, 103페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없나요? 넘겨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신소재 가능성 잘 이해 안 된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잘 이해 안 된다. 111페이지에 4번 여기서 핵심적인 거 유진아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누구야? 세 개. 하나가 다이오드. 발 세 개짜리잖아. 원래는 다이오드가 한 개인데요. 한 개인데 우와 한 방에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세 분 다 나가. 이거 누구야? 세 개. 그래 트랜지스터. 그럼 여기 뒤에 보면 트랜지스터 있죠? 이렇게 달 세 개짜리 붙었죠? 되네? 그 트랜지스터 보면은 아 디귿은 트랜지스터로 적절하다. 이해되죠? 그리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신호가 증폭된다. 하나만 가야 되는데 세 개로 다 나가니까 증폭이 된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전기 전도가 변한다 해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겠니? 적외선 감지 LED에서 수신부에서 쭉 가면은 어떻게 되겠니? 전기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의 정기적인 성질을 이용하면은 인쇄회로 기판에서 보면은 이 인쇄회로 기판은 선생님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부도체예요. 부도체. 인쇄회로 기판이 불필요한 전기를 다 끊어버리게끔 해가지고 하는 부도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트랜지스터. 넘겨서 그러면 우리 중단원 마무리 115페이지 질문. (116, 117페이지) 질문. 너희들이 채점을 안 해오면은 틀린 거를 쓰는데 질문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 풀고 쓰는데 틀린 거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118, 119페이지 질문. 117페이지 15번에 그 가가 깨짐이 아니라 깨짐 아니에요? 가가 휘석, 단사슬 구조. 단사슬,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다 깨지. 쪼개지면 완전히 쪼개지. 깨지는 거는 누구? 독립형이랑 망상이야. 그러니까 산소의 공유결합이 없거나 4개 다 하거나 얘네들만 와장창 으스러지는 거고 나머지 1개, 2개에서 2-3개, 3개는 다 이렇게 쪽쪽 갈라져. 쪼개지. 이렇게 돼. 근데 얘는 단사슬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쪼개진다. 또
118, 119페이지에서 질문. (120, 121페이지) 질문. (121페이지의 7번) 그림 가는 스위치 S1과 S2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고체 막대 PS로 회로를 구성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검유계에서 C를 댔더니 검유계에서 전류가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다. 근데 D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 안 통했다. 그러면 B에서 여기 스위치 A를 딱 했더니 CD는 다 검유계에서 전지 안 통했다. 그러면 A는 A에 붙어 있는 P가 뭐가 된다는 거니? 부도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Q는 B 쪽으로 딱 했더니 CD가 다 전기가 통했어. 그러면 QRS 전부 다 도체가 된다. 이게 스위치 1을 붙여가지고 이게 A고 B인데, A를 통해 가지고 갔던 P 얘는 이쪽을 연결해 가지고 스위치 Q 여를 연결해 가지고 스위치 2를 연결해 가지고 R 연결하고 S 연결하고 이렇게 전기 통하게 했다. 여기 검유계를 놓고 처음에 따라가가지고 얘 스위치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쭉 갔더니 둘 다 전기 안 통했어. 그럼 얘네가 부도체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전기를 안 흘려주는데 당연히 전기 안 흘러가겠죠. 근데 이쪽으로 갔더니 둘 다 전기가 통해. 그럼 얘가 도체가 되는 거죠. 여기도 전기 통하는데 얘도 도체고 얘도 도체죠, 그렇죠? 그럼 도체가 몇 개 되는 거니? 3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기억해 보면은 2개다 했으니까 틀렸다. 3개다. 단위 부피당 물질 내 자유전자수는 P가 가장 적다. P가 가장 적다. 왜 P가 가장 적니? 부도체니까. R과 같은 전기적인 성질은 전선 피복에 사용된다. 전선 피복. 도체를 전선 피복. 전선 피복이라는 거 알죠? 전선 겉에. 전선 겉에는 플라스틱 아니면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전기 통하면 큰일 나. 전선 내부에 들어가야지. 부도체가 전선 바깥에, 도체는 전선 안에. 이렇게.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이은 2번이 됩니다. 또 없습니까? 자, 없으면 오늘 3단원 들어갑니다. 자, 대단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나와서 그렇지 한자로 하면은 요 시스템이 한자로 하면은 개예요, 개. 개는 우리가 이미 들어봐서 익숙합니다.
뭐 할 때 들어가지?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걔가 뭐냐면은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 요거를 시스템 혹은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달, 수성, 저기 해왕성, 얘네들 다 포함해가지고 걔네들까지 서로 상호작용하죠, 그렇죠? 달하고 지구하고 서로 상호작용, 힘 주고받고 해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민물 썰물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이 가려져가지고 일식, 월식 같은 거 생기고, 이런 것들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얘가 대자 붙은 게 누구니? 얘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태양계라고 이야기한다. 태양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시스템이고 한자라면 개, 태양계, 태양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 넓은 개념으로 지구 시스템. 왜냐하면 우리 태양 시스템은 배웠거든. 태양계는 중학교 2학년 때 태양 중심 수분지와 목표천의 8개의 행성과 위성과 소행성과 걔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특히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지구 시스템. 그럼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태양에는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이런데 지구 안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 역학적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은 지구 시스템보다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나하고 이 칠판 지구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요게 지구과학에 해당되고 요게 물리.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가 상당히 적어요. 여기 역학적 시스템 이쪽에서 서로 여기서 어떤 개념이냐면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제 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개념, 이제는 생명체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우리 몸 안에 여러 구성 물질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우리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신경계 같은 거 공부했다요. 운동률은 이런 것들, 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어떻게 해가지고 체온 높이고 이런 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스템이에요. 오늘은 여기 지구 시스템부터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은 이 3단원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 쉬운 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학년 통합과학 1학년 기말고사 시험범위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좀 쉬워요. 요 역학적 시스템은 조금 어렵고, 그러면 겁나 쉬운 지구 시스템으로 먼저 갑시다. 선생님 앞으로 오는 것도 좋아해.
그래서 선생님 리아를 싫어하잖아. 키도 작으면서 뒤에가 있어.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에요. 말 그대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크게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것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세 개는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책 보면 알겠지만 다 봤던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토탈 5개가 있는데 5개라고 하면 크게 5개 분야로 나눈다. 영역으로. 첫 번째 땅의 영역, 그래서 지권. 그 다음 물의 영역, 수권. 그 다음 또 어디로 나누느니 위에 하늘. 공기의 영역, 기권. 그 다음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체들, 생물권. 여기까지는 지구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바깥에 있는 것들, 외권. 이렇게 해서 5개. 지권 언제 배웠니? 중1 때. 수권 중2 때. 기권 중3 때. 요거 지금 고1 때 배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 5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 특히 기권에서는 여러 가지 기체 있는데 기체에서 일단 생명체한테 모종이 산소 공급해주고, 우리한테는 산소 공급해주고, 식물한테는 이산화탄소 공급해주고, 이게 상호작용을 한다. 바람 불어가지고 파도 일으키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 그걸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에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앞에 좀 힘들었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공부합시다. 됐죠?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갑니다. 직권. 직권은 땅의 영역이니까 어디서부터? 지구 표면에서 어디까지? 지구 내부까지. 혹시 지구의 반지름 알고 있는 사람? 6,400 정답. 그래서 6,400km. 말했죠? 요거 무식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은 지구 내부 구조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땅 팠다고. 실제로 땅 팠는데 바보같이 미국에서 어떻게 지진파 이용해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를 파괴했죠. 그렇죠?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러시아에도 이렇게 땅 팠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땅 속에 뭐 있을까 싶어가지고 땅 파다가 포기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미국에서 지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4개의 층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게 지각.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는 멘틀. 여기 핵인데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눕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직권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알아둡시다. 지각은 다시 누구로 나누냐면은 대륙에 있는 지각 땅덩어리하고
바다 속에 있는 해양 지각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양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다 속에도 선생님 땅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다에는 땅 없니? 있어 없어? 바다에도 해저에 들어가면 바닥이 있죠, 그렇죠? 이게 땅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야 됩니다. 지각과 멘트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예요? 돌멩이 가장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가운데 주소 빡 박혀 있는. 큰일 났다. 규산형 광물이었죠, 그렇죠? 규산형 광물에서 우리가 규산형 광물이 있는데 여기 규소에다가 산소 4개가 붙어 있는 규산형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그 골격이 하나 그냥 단독으로 있으면 독립형 공유결합을 2개 가지고 하나의 사슬로 되어 있는 것을 단사슬, 2-3개 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2개를 가닥으로 하는 걸 복사슬, 여러 개로 결합한 것을 판상, 입체적으로 공유결합 다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된 것을 망상구조. 외우라고 해서 그거는 독립형 구조 대표적인 암소. 구 단사슬. 복사슬. 힌트 감랑설이랑 비슷해. 각, 성서, 판상, 까만 거, 흑음모, 망상, 모르겠어요. 밝은 거, 장석과 석영 이렇게 그런 걔네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이 규산형 강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얘네들 2개를 비교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해요. 많이 낸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단은 두께는 누가 더 두꺼울까? 두께. 땅 바깥에 있는 애 두꺼울까? 물속에 있는 땅이 더 두꺼울까? 당연히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 해양지각이 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께로. 밀도는 야, 이거 밀도 중요합니다. 누가 밀도가 크다? 이번에는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다. 얘가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양지각과 만약에 대륙지각이 만났으면은 누가 밀도가 크다고?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니까 어디로 들어간다? 밀도가 크면은 우리 중2 때 배웠대. 밀도가 크면은 위로 아래로. 밀도가 크면 아래로요. 아래. 그래서 쿵 부딪히면은 해양지각이 아래로 가고 대륙지각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거 쿵 부딪히면 대륙지각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또 배우면 되고 되게 중요합니다. 멘틀 가장 많은 양 차지하는 거 몇 프로? 이 집권에서 몇 프로 차지한다? 80% 차지한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80%나 차지하는데 우리 뒤에 가면 또 멘트를 크게 2가지로 또 나눠요. 위에 있는 멘틀, 아래에 있는 멘틀. 그래서 상부 멘틀, 하부 멘틀 나누는데 요 하부 멘틀이 되게 중요해. 왜? 요 외핵만 유일하게 액체성. 요 외핵이 액체성. 액체. 이 액체를 3글자로 하면 뭐라 부르니? 마그마. 2글자로 하면 용암. 요
마그마 혹은 용암이라고 합니다. 이 마그마 용암 바로 위에 있는 이 하부 멘틀은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아래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 용암이 있기 때문에 약간 슬라임처럼 말랑말랑해. 야, 슬라임 액체니 고체니? 야, 슬라임이 액체니 고체니? 고체죠, 그쵸? 되게 말랑말랑한 고체잖아. 야, 슬라임이 액체라는 사람 없죠? 그런 상태야. 슬라임과 같은 하부 멘틀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서 멘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다. 이동성이 있다. 이동성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말랑말랑한 땅이, 요 말랑말랑한 땅이 여기에 마그마, 용암은 액체니까 얘네들 움직이니까 요 말랑말랑한 땅이 얘네들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 조금씩 움직여. 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지각 변동이 지구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 멘틀의 대류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배우면 돼. 그것 때문에 멘틀의 대류 현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흔히 말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 얘 때문에 그렇다. 자, 외과 내액은 좀 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는데 누구 원소로 되어 있다? 얘네는 좀 더 가벼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과 내핵은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다. 우리 지구에 제일 많은 색이 어떤 원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철과 니켈로 구성됩니다. 어떤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도 선생님 좋아합니다. 질문 안 하는 애들부터 나. 왜 선생님 외액은 액체인데 내액은 고체예요? 갑자기 고체 액체고 얘도 액체 되지 왜 얘는 액체고 얘는 왜 같은 핵인데 왜 얘는 고체예요? 모르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죠. 넘어가면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어. 얘 고체예요. 왜 고체일까? 바로 높은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르는 압력 때문에 내 핵은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요까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 이건 다 1학년 때 했던 거라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이제 상호작용을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권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직권. 땅이 우리 지구에 땅이 있으면서 땅이 하는 역할이 뭘까? 제일 중요한 역할. 바로 서식지 제공하셨죠. 너희들 어디 살고 있니? 땅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서식지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땅이 하는 거.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구로 인해 가지고? 화산 폭발 때 생기는 화산재.
화산 폭발이 빵 일어나면 마그마 용암이 막 흘러나오면서 그 위에 수많은 재들이 생긴데 이걸 화산재라 그러는데 그 화산재 겁나 뜨거워요. 그리고 화산재가 하늘에 쫙 깔리게 되면은 뒤덮어버리면은 그 화산재가 쭉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뒤덮어버리면 마을에 있는 모든 생명체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화산재 차갑게 뜨겁겠니? 용암 폭발에서 나온 거니까 뜨겁겠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여기 안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먼지 두께가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게 우리 안산에 쫙 내려가지고 우리 안산을 다 뒤덮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안에 있는 사람 생명체 다 뒤져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또 태양 에너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기온 급격히 내려가고 그래서 거의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뒤진다라고 추측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다 뒤졌다? 둘리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된다. 모든 공룡이 그때 주라기 때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났고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 거기 다 잠겨가지고 수많은 공룡들이 죽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다에 가장 크게 무게를 싣고 있는 게 화산 폭발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주라기 공원 영화 봤니? 주라기 공원 보면은 막 공룡하고 막 싸우고 도망가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화산 폭발 막 일어나는 장면 나오죠? 그 화산 폭발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하는 역할도 뭐니? 얘가 땅의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대기, 공기, 바닷물이 돌고 돌 때 요 땅이 거기서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6대륙이죠, 그렇죠? 그 대륙에 의해 가서 물이 이렇게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크게 이렇게 순환한다. 그것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줍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공급.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땅 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뭔지 아니? 철로 달면이 물론 여기 있겠지만 직권에서 제일 많은 게 탄소예요. 탄소. 특히 우리 생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체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그러니? 땅은 주산형 사면체가 단위고 우리는 생명체는 중심에 14조 원소인 원소번호 6번 탄소가 있고 탄소에 공유결합 많이 해서 생긴 물질을 뭐라고 그러니? 질문을 자꾸 하지 말아야 돼. 자꾸 해. 탄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원소들하고 공유결합해서 하나의 작은 생명체를 이루는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화합물에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유결합 쭉쭉쭉 해가지고 만든 게 포도당, 이렇게 한 개 아미노산, 이렇게 한 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이 붙이면 엿당, 많이 붙이면 탄수화물.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입체 구조로 만든 거 전에 쭉 연결한 게 폴리펩타이드, 입체로 만든 게 단백질. 걔네들이 다 탄소 화합물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중요하게 공부했던 건데.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나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심에 무슨 원소가 와야 된다? 14조 원소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14조 원소의 광물은 규소고 생명체가 탄소고 공유결합 체를 4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 만들 수 있다. 겁나 별게 치면 뭐해? 하나도 모르는데.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누구 간이 수권. 우리 교재에서는 기권부터 나오는데 수권부터 먼저 합시다. 교재 125페이지 여기 수권부터 먼저 합시다. 수권 뭐니? 물의 영역이죠, 그렇죠? 물의 영역.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공부했던 애들도 기억나겠지만 모든 물이라고 해가지고 액체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고체도 여기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니? 그렇죠, 빙하. 빙하도 수권입니다. 알아두세요. 모든 물 지구에서 몇 프로 차지하니? 지구에서 70% 차지합니다. 70% 차지하고 땅이 30% 차지하고 우리 지구 전체로 보면 그래서 대륙이 30% 나머지는 다 뭘로 덮여져 있다? 물로 덮여져 있다. 그래서 바다가 70%라고 쉽게 말하는 거죠. 우리 대륙이 30%. 물론 지구 전체로 보면 이게 다 지구니까 좀 많겠지만 평면에서 보면.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수권의 공법 중학교 2학년 때도 잘 했던 건데 누가 제일 많다? 물 중에서. 그렇지. 기억나려고 한다.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해수 반대 육수 육지에 있는 물 담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다?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 강, 호수, 동물. 기억 남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수고 이게 담수고 담수를 또다시 확대시키면은 담수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고 그 다음에 강, 호수 이런 빈도를 차지한다는 거 기억나죠? 퍼센테이지까지는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해수가 물 중에서는 97% 차지합니다. 빙하가 21% 정도 차지합니다. 지하수, 강, 호수 다 합쳐가지고 0.1%도 안 됩니다. 제일 적어. 특히 우리 강, 호수. 물이 너무 부족하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영역, 물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는 비 왔지만 여기는 비 왔지만 저쪽 어느 지역? 여기 뉴스 봤니? 지금 강릉 지역에 비가 거의 안 와가지고 물이 없대. 그래서 각 가정에다가 지금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물을 공급 못 해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단수를 시작한대. 아침 저녁으로 물 잠깐 틀어준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릉 지역에 저수지가 다 말랐어. 상수도 다 말랐어. 강릉시장 추구려고 그래.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다. 그 다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니? 두 번째 바로 수권의 성층 부족. 수권 몇 개의 층으로 나눈다?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 이 세 개의 층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다? 성층 구조 세 개 층으로 나누는 기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
이게 바다의 표면이고 여기 깊이. 처음에는 이쪽에 수온 이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층이 세 개의 층으로 나눈다. 여기 노층 노층을 우리 뭐라 그러니? 통합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중학교 2학년 5도책 다시 해야 돼요. 여기가 수온 약층 여기가 심해층 여기 구조에서 시험 문제가 잘 등장해요. 수권은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되는 층이야. 위에 있는 물이랑 아래에 있는 물이랑 섞인다 이 말이야. 섞인다. 근데 여기서 많은 애들이 오류하고 있는 게 대류에 의해서 섞인다 이거 아니에요. 대류는 찬 것이 차가운 게 아래로 가고 뜨거운 게 위로 가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섞이는 걸 대류 현상이라고 그래.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에 의해서 섞인다? 위에가 따뜻한 물이고 밑에 차가운 물이가 자연스럽게 있는 건데 당연히 위에는 따뜻한 물이고 밑에는 차가운 물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대류 현상 안 일어나. 반대로 여기에 따뜻한 물이 있고 여기 차가운 물이 있으면 따뜻한 물은 위로 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려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있다고. 위가 뜨거운 물이고 아래가 차가운 물이니까. 근데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왜 섞이냐 이거야. 뭐에 의해서 섞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혼합층은 누구에 의해서 섞인다? 그렇지. 바람에 뭐에 혼합되는 층.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났죠. 바람이 어떨수록 바람이 강할수록 어떻다? 두껍다.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혼합체. 가장 발달된 지역. 저위도에 바람 많이 부니? 우리 중위도입니다. 지구 전체에 이렇게 적도부구 말고 극지방 말고 그 사이에 있는 중위도에서 바람 많이 불어요. 우리나라는 편서풍, 우리나라인데 조금 더 밑에 있는 중위도는 무역풍. 그래서 매일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잘 나타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네들 섞이니까 수온이 어떻겠니? 수온이 일정하다. 섞여서 수온이잖아. 여기 뜨겁고 여기 차가운데 얘네들이 섞여버리니까 수온이 일정하다. 알아두시고. 수온 약층. 수권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중학교 때 이야기가 했던 거 너희들 아는 거 나오니까 좀 집중합시다. 수온 약층. 수온이 점점 어떻게 되는 층? 약해지는 층. 수온이 점점 내려가는 층. 그래서 수온 약층이라고 한다. 수온 약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 유일하게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에요. 나머지는 수온 일정인데 얘만 낮아져. 그래서 또 중요한 특징이 두 번째,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있으면서 뭘 차단한다? 둘 사이에
모든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여기서 있으면서 이쪽으로 오는 거 다 차단시켜요. 가장 대표적인 차단하는 게 뭐? 빛도 차단시켜요. 수온 약증. 그래서 심해증은 빛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수온 약증. 그래서 수온 약증은 비교적 안전된 층입니다. 섞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쪽 수온 약층 사이로 누가 지나간다 되니? 누가 지나간다 되니? 잠수함이 여기로 지나가냐? 혼합증으로 잠수함 닿으면 되겠냐 안 되겠니? 섞이니까 막 잠수함 막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리로 못 닿는. 심해증은 다니면 안 돼요. 심해증은 다녀도 되는데 너무 깊이 내려가면 수압도 많이 받고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 심해증 1년 365일 위도나 계절에 관계 없이 어떻다? 수온이 항상 일정하다. 당연히 최고 낮으면서도 일정합니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생님은 간혹 낚아요. 만약 이걸 선생님의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해층은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수온이 더 낮다. 이렇게 하면 여름보다 겨울철의 수온이 더 낮지. 당연한 거지. 동그라미 한다 이 말이에요. 틀립니다. 심해층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고위도나 중위도나 저위도나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저 깊숙이 바다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북극이나 저기 하와이나 심해층은 수온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의외로 심해증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로 심해증 저 밑에 심해증까지 아직까지 완전히 탐사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심해증 개발하는 게 무궁무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아직까지 심해증 우리가 완벽하게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탐사를 못하고 있어요. 깊을 때는 얼마만큼 깊냐면은 바다 속으로 수십 킬로미터까지 들어가요. 바다 밑으로 수십 킬로미터까지. 엄청나게 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혼합증, 아까 혼합증은 어느 지역에서 중위도에서 발달한다고요. 수온 약증은 저위도에서 많이 발달해요. 그다음 심해증은 어디서? 고위도에서 주로 많이 발달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수권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구에 물이 있으면서 하는 역할. 첫 번째, 물은 비열이 크다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맨 마지막 시간에 공부했어요.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비열이 1이야 1. 막 철은 0.1 되고 이러는데 비열 크다 이 뜻은 뭐니?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적다. 온도 변화 적다라는 것은 온도 변화 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많이 올락내리락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몸의 70%가 뭐다?
사람 몸의 70%가 물이다. 그래서 사람 체온이 오락내리락 심하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해봐야 1, 2도 차이입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3.5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사람은 꼴랑 3.5도만 올라가도 죽는다고. 40도만 되면 뒤진다고. 그래서 물로 채워놓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 지구에도 70%가 물이야. 왜 그렇게 나누지? 왜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1.1 몇 도로? 15도씩. 요거는 사망이 됐습니다. 기억납니까? 지구 복사 평형하면서 지구 연평균 15도, 달 연평균 몇 도? 영하 18도. 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지금 가끔 내려오기 때문에 너희들 잘 봐야 돼. 모르면 찾아봐야 돼. 세 번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킵니다.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 에너지가 없게 되면은 적도 부근에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고 극지방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그만큼 적게 도달합니다. 그럼 얘 에너지가 많고 얘 에너지가 적어. 그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 근데 얘가 물이 돌면서 순환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찬가지 물에 사는 생명체들은 뭐 제공해요? 서식지 제공하죠. 서식지 제공하고 또 생명체에 수분 공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4번 보시게 되면 해수의 섬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의 이름을 쓰시오. 기역, 니은, 디귿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혼합층, 니은은 수온약층, 디귿은 심해층.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안정한 층의 기호를 쓰시오. 가장 안정한 층은 어디다? 수온약층, 안정된 층.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건 심해층.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이 형 애들 다 어저께 왔어요. 아, 일요일인데 좀 더 자고 싶은데 나와가지고 수업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 엄마 깨워도 잘 안 일어나. 빨리 하고 가야지. 아씨 짜증내. 괜히 짜증내. 그지? 지금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선생님도 지금 고민이 선생님 안 되겠는데 무슨 고3인데 쌤 안 되겠어. 쌤
아들이 지금 이제 고3인데 이게 입장 차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이미 너희들처럼 학창 시절을 거쳤잖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조금만 더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만약에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되돌리면은 선생님 왠지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후회를 해. 그때도 선생님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매일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엄마한테 화내고 몰랐었거든. 선생님의 아들내미한테 지금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200 정도 들어가요. 2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학원 보내놓고 했더니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이거 짜증나고 쌤대로 짜증나고 아들내미는 아들내미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짜증만 내고 눈만 마주치면 얼굴만 보면 공부해 이 소리만 하니까 아들내미도 짜증나고 특히 지금 수시 원서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 쓰거든. 그 수시 원서 쓰는 거 갖고 또 쌤하고 아들내미하고 좀 부딪혔어요. 이 새끼는 수시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해. 선생님은 정시를 갔으면 싶어하고. 그래서 이 새끼 의외로 수시를 조금 낮춰서 빨리 합격해버리려고 좀 낮춰서 쓰려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지금도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학창 시절에 그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건 아빠 때고 그건 아빠 때고 남 하는데 틀리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씨 선생님이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한 것도 선생님 후회가 되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가 너희들처럼 평준화가 아니어서 뺑뺑이가 아니고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역에 A 고등학교, B, C, D, E 이렇게 순위가 있어. 점수대로 가는 거야.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하고 너희들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들 중에서 여기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특목고 생각하고 외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중3 때는 선생님이 A 고등학교 갈 실력은 됐었어. 근데 거기 A 고등학교 가면은 중하위권 할 걸 뻔해. 선생님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 겁나 많으니까 선생님이 중학교 때 거의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전교권에는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전교 10등을 했다 치자. 아직까지 10등 해본 적은 없는데 12등, 13등 이렇게 했었는데 10등 안에 들어본 적은 없어요. 반에서 가끔 가다가 1등, 2등 이렇게 했었는데 10개 반이었으니까 1등 하면은 11등 정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럼 나보다 공부 잘하는 10명 정도가 다 A 고등학교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다른 중학교 애들도 다 A 고등학교 갈 거란 말이지. 그럼 나는 B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선생님 어머니께서 야씨 쪽팔리게 남들 자식은 다 A 고등학교 간다는데 난 우리 아들은 B 고등학교 가서 나 이거 용납 못해. 너도 A 고등학교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A 고등학교 갔어요. A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 중학교에서 반에서 1등 내지 2등을 했거든. 고등학교 가가지고 처음 올라가가지고 반에서 몇 등 했을까? 반에서 18등을 했어요. 반에서 18등. 4명인데. 응? 4명인데. 45명 중에서 잘하네. 18등을 했어. 근데 너희들 잘했는데요라고 하시면 반에서 중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하다가 18등이라는 숫자를 처음 맞으니까 선생님도 멘붕 왔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선생님 태어나면서 이만큼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가지고 똥 싸면서도 봤어요. 진짜로 똥 싸면서 단어 외우고 그랬었어. 그게 몇 등인 줄 알아? 몇 등 했을까? 15등 했어요. 3개를 안 올랐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15등을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 포기해버렸어요. 이 새끼들은 나보다 더 반에서 15등 하면은 전교권에서 몇 등 하면 10개 반이면 150등 한다는 소리잖아. 150등 해가지고는 내신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어. 포기를 하고 중학 고1, 2를 편안하게 놀다가 고3 돼가지고 이제 이대로 가면 대학교도 못 갈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고3 때 이제 조금 수능 공부 조금 해가지고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단적인 예로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친구가 반에서 10등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나보다 10등 뒤처지는 애가 있었거든. 그게 중간고사 시험 끝나면 항상 시험지 들고 하고 내 시험지 보고 체크하는 새끼였는데, 태호야 1번에 뭐 했어? 1번에 1번이지 이 새끼. 아씨 이랬더니 이 새끼인데, 걔는 A, B, C, D 중에서 난 A 고등학교 가고 걔는 B 고등학교도 아닌 C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C 고등학교에서 상위 랭크를 한 거야. 나는 A 고등학교에서 하위 랭크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A, C 고등학교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모든 집중이 얘한테 쏟다 보니까 이 새끼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나는 A 고등학교에서 하위권이니까 선생님이 저 새끼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존재감이 잊혀지는 존재.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같은 대학교를 갔어요. 선생님 수능 그래도 수능 조금 마지막 고3 때 조금 공부해가지고 같은 대학교는 갔는데 대학교 차원이 틀려요. 과가 차원이 틀려요. 선생님은 사대를 갔고 사범대학을 갔고 그 새끼는 치대를 갔어요. 수능 점수도 얼비슷한데 내신 성적이 나는 이거고 걔는 이거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는 같은 대학교에 치대를 가고 나는 사대를 가고, 그래서 선생님은 졸업하고 선생님 됐고 그 새끼는 치과 의사 됐고, 지금은 선생님은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 그 새끼는 집 병원 차렸거든. 그 새끼 말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얼마 버는 줄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1,000 정도 넘게 벌어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뭐하냐? 그러면 겁나 힘들겠네. 그랬는데 힘든 거 하나도 없대. 가끔 어려운 수술이라고 해봐야 제일 어려운 수술이 뭐냐면 임플란트 수술할 때 뼈 이식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조금 어렵고, 평상시 수술할 때는 평상시 진료할 때는 뭐 하냐면은 간호사가 다 해놓으면은 선생님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뭐 괜찮으세요? 하면서 치치치치 하고 끝나. 한 5분 치치치 하고 끝나. 그리고 신경치료 조금만 또 잠깐 하체할게요 치 하고 신경치료 긁어내고 그다음 가. 그다음엔 다 또 간호사가 다 지처리해. 뭐 이빨 문고 본 뜨고 이런 또 간호사가 다 해. 그럼 또 본도 있으면 오면 끼워내는 거 끼워놓고 다 됐어요 가. 이거야. 한 것도 없어. 그리고 그 새끼 이야기 들어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여기 썩었어. 그러면은 요만큼 긁어내고 씌워야 되잖아. 그 새끼 실수로 이만큼 긁어냈대. 이만큼 긁어내고 씌워야 되는데 실수로 이만큼 긁어냈어. 몰라? 모른대 환자들. 어떻게 해? 요만큼 긁어내는데 이만큼 긁어내가지고 그냥 씌웠어. 모르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대. 그게 좋은 거야 의사들이. 봐봐, 수술 부위가 있는데 요만큼만 째가지고 수술하면 돼.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근데 그 새끼 메스 해서 잘못해가지고 이만큼 찢었대.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찢어도 되는데 이만큼 찢었대. 그럼 의료사고잖아. 그치? 우린 몰라.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환자한테 원래 요만큼 찌르려고 했는데 수술 부위가 커가지고 막상 들어가면 커가지고 이만큼 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아 몰라? 몰라.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실수한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이야기한대. 얼마나 좋은 직업이. 그래서 그 새끼 만나는 선생님 돈 절대로 안 씁니다. 이거 다 사. 그래가지고 열받아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내미한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내미는 그건 아빠 때고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나름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한 새끼는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나중 보니까 나중 되니까 좀 후회스럽더라고. 그 새끼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한 새끼는 공부 겁나게 못했던 고등학교 때 겁나게 못했던 새끼 그런 꼴찌 하는 새끼 그 새끼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성인 오락실 해가지고 바다 이야기 해가지고 뭐 띠띠띠띠 떠가지고 7777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도박 오락실 그 처음에 떴을 때 그거 차려가지고 지금 자산이 100억대예요. 100억.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공부 잘했던 애들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좀 잘했던 애들 중에 한 명 내가 좀 위안을 삼고 있는 새끼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새끼 하나는 뭐냐면 그 새끼도 지금 공무원 하고 있어요. 그 새끼 저 새끼 공부 겁나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 하고 있네. 아이씨, 저 새끼보다 내가 낫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데 너희도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향후 10년, 20년 때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노력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 부모님한테 짜증만 조금 덜 내면 돼. 알겠죠? 엄마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엄마 나 조금 지금 너무 피곤한데 힘든데 조금만 잔소리 좀 줄여주세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아씨부터 나와. 아씨. 그럼 말하는 선생님도 기분 되게 나빠. 공부야 공부 좀 아씨. 열심히 아씨. 그 아씨 때문에 지금 노이로지를 그랬어. 아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견디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휴일날 일요일날 늦잠도 못 자고 11시에 와가지고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리스펙하니까 우리 조금 더 참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125페이지 이제 기권 들어갑니다. 지은이 아씨 하지마. 네? 아씨 하지마. 아니, 알았지? 엄마한테.